우리 민법의 물건은 몇 개? 8개인데 제일 먼저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별하자. 그러면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야.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점유권을 인정하자. 그래서 초창기는 뭐 기억하라? 도둑. 도둑은 훔친 물건을 갖고 있지만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 때문에 뭘 인정한다? 점유권. 그러면 점유권이 아닌 권리가 본권이죠.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점유권이 아닌 권리는 뭐라고? 본권. 본권 중에서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나오는데 소유권은요 완전한 물건이야. 물건에 대한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다 지배하는 완전한 물건이죠. 근데 이 제한물권은 뭘 제한한다고? 소유권을 제한해서 제한물권인데 자기가 자기 소유권을 제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 제한한다고 해서 뭐라고? 패물권. 뭐라고? 패물권. 그러면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나누죠. 용익물권은요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사용가치를 제한해요. 사용가치. 그래서 용익물권은 뭐 있다? 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소유자가 갖고 있는 중에 뭘 제한해? 교환가치, 처분가치를 뭐요? 제한한단 말이에요. 뭐 있다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지전, 유질저 이래 배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물건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점유권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 나오고 순서대로 나와. 그 다음에 용익물권, 지지전 나오고 담보물권 나오는데 문제는 유치권 나오고 질권은 안 나오거든. 질권 안 나오고 저당권이 나와. 왜 그럴까? 요 질권은요 동산에만 인정돼. 다시 질권은 어디만 인정된다고? 동산에만 인정돼. 질권은 동산이면 동산은 인정.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아니야. 그러니까 질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돼. 근데 질권이 뭔지는 알아야 돼. 왜? 가끔씩 책이다 질권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권 나오면 뭐만 생각한다면 전당포 생각해. 전당. 자, 전당포가 뭐야? 내가 돈 필요하죠? 전당포 가서 시계 맡겨. 돈 빌리죠? 그러면 나중에 빌린 돈하고 이자를 갚으면 시계 돌려주고 약속한 날까지 돈을 안 갚으면요 시계 날라가죠? 그게 전당포야. 전당은 뭐만 잡아? 동산만 잡지. 집을 갖다가 들고 가서 전당포 맡겨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질권 나오면 뭐 생각하고? 전당. 그럼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문제 한 문제 낼게. 다음이 아니고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 전당포 용업이 가장 잘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맨 부산. 뜬금없이. 어디? 아니. 네? 띵동댕. 강원도 정선. 와요. 카지노 있잖아, 카지노. 나는 안 가봤는데, 카지노 옆에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전에 TV를 한번 보니까, 카지노 옆에 있는 전당포는요, 오만 거 다 맡겼더라고. 무슨 우리나라 사람 아싸라자. 가다가 돈 꼴면 시계 맡기고, 반지 맡기고, 차 맡기고, 아마 받아주기만 하면 마누라도 맡길 거야. 마누라를 맡기면 안 되고, 차라리 남편 맡기는 게 낫죠. 맡아만 준다면. 자, 193페이지 갑니다. 193페이지. 우선적 효력 찾았어요. 의의 하나의 물건에, 거기에, 일단 줄 거 봐봐.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을 취급하는 효력. 그렇게만 줄 것이고,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갑의 부동산에 갑은 그럼 뭘 갖고 있을까? 소유권 갖고 있겠죠.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해봐. 갑이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선순위로 전세권이 하나 있고 후순위로 저당권이 하나 있다고 볼게. 이게 을이고 병이야. 나중에 배우지만 한 개 부동산에 전세권은 여러 개 있을 수 없는데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2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 이게 나중에 경매 넘어갔다고 볼게. 이 아파트가 경매. 그러면 여기에서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 전세권자 받겠죠? 자, 그럼 봐봐. 2개의 물건이 부딪혔죠? 2개의 물건이 부딪히면 어느 물건이 우선하느냐? 이게 우선적 효력이야.
그러면 뭐가 우선해? 먼저 성립한 물건이 뒤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하죠. 다시 뭐라고?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먼저 성립했나 나중에 성립하느냐 기준을 따져야 되죠. 이거는 뭐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할까? 계약 시점을 뭐요? 기준으로 판단할까? 등기 시점으로 할까? 등기야, 등기. 그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등기했나 그걸 기준으로 먼저 등기하면 나중에 등기함보다 앞서요. 자, 193페이지 양갈로 2번, 양갈로 2번에 1번 물건과 물건이 충돌하져 있죠. 동그라미 1번 원칙 줄 거 봐. 동그라미 1번 원칙 줄 거예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다시 물건과 물건이 충돌하면 뭐가 앞선다고?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해. 근데 오른쪽에 권리 우회는 줄 것이고 줄 체크하시고 부동산 물건에게는 등기손에 의한다. 그렇게. 동사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 부동산은 뭐를 따라한다고? 등기선을. 그래서 누가 계약을 먼저 했나 이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등기를 누가 먼저 했냐 이걸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등기선이야, 등기선이야. 거기 보시고. 근데 이번에는 잠깐 쳐다보실래요? 그래서 두 개의 물건이 부딪히면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하고 먼저 성립했나 안 했나는 등기선으로 따지면 돼. 근데 문제는 소유권과 체한 물건이 부딪혀서 이런 거는 체한 물건이죠. 이거는 체한 물건이잖아. 전세권자된 거죠.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부딪히면 누가 사용권이 우선이야? 저 부동산을 누가 먼저 사용해? 전세권자.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부딪히면 전세권자 먼저 사용하자. 이해가 돼? 내 집이면 내가 사용 못하고 전세권 사용하잖아. 그러면 이게 경매 넘어갔을 때는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소유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저당권자가 저당제표했잖아. 저당권자가 먼저 뱉고 나머지가 있으면 남음이 있으면 어쩐다? 소유권 갖고 하잖아. 자, 그러면 결론.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부딪히죠.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부딪히면 언제나 뭐가 없어? 제한 물건. 왜? 소유권 제한하게 돼.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부딪히면 언제나 제한 물건이 뭐라고? 우선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예배. 동그라미 2번 왜? 소유권과 뭐가 충돌해? 제한 물건이 충돌하죠. 그러면 책에 언제나 제한 우선해.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는 경우에 언제나 제한 물건이 뭐라고? 우선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우리 아직 채권 안 배웠기 때문에 2번은 지금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물건과 물건이 충돌할 때 원칙은 뭐라고?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을 우선하고 예외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뭐가 앞선다? 제한 물건이 언제나 우선해요. 넘기세요. 뒤에 거는 보지 마.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인데 물권적 청권 들어가기 전에 밑에 종류부터 보는 게 이해하기 좋아요. 여러분들 양갈로 3번 종류로 내려갑니다. 양갈로 3번 종류 찾았어? 1번에 침해, 물권의 침해 유형에 따라 물권적 줄 거 봐봐. 반환 청권 줄 것이고 방해 제거 청권 줄 것이고 방해 예방 청권 줄 것이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지금도 요거 세 가지를 구별할 테니까 잠깐만 찾아보실래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 하나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계라고 예를 들게요. 내가 시계 하나 갖고 있는데 누가 강제로 뺏어가는 걸 뭐라 하냐면요. 강제로 뺏어가는 걸 침탈이라 그래. 강제로 뺏어가는 걸 뭐라 한다고? 침탈. 그러면 나는 을보고 뭐랄까? 자, 내가 마이크 하나 갖고 있는데 누가 마이크 뺏어갔어. 그럼 난 뭐라 할까? 그냥. 뭐라고? 돌리도 하잖아. 마이크 돌리도 하겠죠? 에? 그게 뭐라고? 반환 청구권이야. 마이크 돌려달라. 이게 뭐라고?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러면 반환 청구는 언제 행사해요? 완전 침해 시야. 언제 한다고? 자, 반환 청구권 밑에 적든지 위에 적든지 적어. 반환 청구권에다 적어. 언제 한다고? 완전 침해 시. 완전 침해 시. 완전 침해 시. 계단 볼래요? 자, 갑소유 토지와 을소유 토지가 있어요. 경계는 여기야, 경계는. 근데 을이 여기다 담장을 쌓았어. 누가 을이 여기에 담장 쌌어. 갑은 어쩌라. 여러분이 갑을 하면 어쩔 거야. 내 땅에다 다른 옆집 사람이 담장 쌌어. 뭘 할 거야? 치워라. 뜯어라. 치워라 하겠죠. 요게 방해 제거야. 그럼 요거는 완전 침해시야. 부분적 침해시야. 부분적이죠. 그럼 방해 제거에다 적어. 뭐라고? 부분적 침해시. 부분적 침해시.
부분적 침해 시. 자, 이번엔 갑과 을이는데 여기 담장이야. 을의 담이 있어. 을의 담이. 을의 담이 비식하게 넘어올라 그래. 아직은 안 넘어졌어. 넘어올라죠? 그러면 침해됐어? 아직은 안 됐어. 아직 안 됐죠? 근데 갑이 불안하단 말이야. 왜? 비식이 넘어올라 그래. 그럼 을 보고 뭐라 그래? 안 넘어지게 해달라. 그죠? 담 무너지지 않게 해도 요거죠? 요게 뭐라고? 방해 예방이잖아. 자, 그럼 예방은 언제 해? 침해 염려시. 침해 염려시. 침해 염려시.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이 완전히 침해됐을 때 하는 뭐가 있고 반환청은 있고 완전 침해 이외 부분적 침해 받았을 때 하는 게 뭐고 방해 제거 청구권이고 침해될 염려 현재는 침해 안 됐는데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게 뭐고 방해 예방. 그죠? 세 가지가 있어. 그래놓고 올라갑니다. 194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에 서서 올라갈게요. 서서. 물건은 절대성이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구에서도 침해될 수 있죠. 이때 갈로를 빼고 줄 거 보세요. 갈로를 빼고 줄 거 봐봐. 물건의 내용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침해하는 자가 누구이든 어떤 이유에서 침해되었든 침해당한 물건의 회복을 위한 것이죠. 마지막에 포인트죠. 침해당한 물건의 회복을 위한 권리. 그게 바로 뭐라고?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 이번에 예를 들면 갑소유 A 노트북을 을이 말없이 가져가 버렸죠.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내 노트북 돌려달라 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물권적 권리죠. 똑같은 말인데 2번 의의봅니다. 2번요. 물건의 내용 실현이 침해당하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죠. 자, 줄 거 볼래요? 이것도 줄 거 볼래요? 현재 물건자가 현재 침해자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침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물권 청구권이야. 그게 뭐라고? 물권 청구권이다. 그죠? 그리고 종류는 세 가지 있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로 세 가지 있고요. 밑에 2번은 지금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봐봐 이해가 안 되니까 2번은 제끼고요. 자, 오른쪽에 행사요건 갑니다. 4번의 행사요건, 침해 사실에 객관성 또는 침해 염려가 있으면 인정되가. 줄 거 봐봐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 발생은 물권적으로 발생 요건이 뭐라고? 아니다. 다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 발생은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아니다. 줄 것이고 잠깐만 쳐다봐요. 갑소유 토지와 을소유 토지가 이웃하고 있어요. 이게 담장이 있는데 머릿속에 돌담이라고 생각해. 돌담. 이 돌담이 여기에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을의 정원이 망가졌다. 이런 상상합시다. 갑의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웃의 을의 정원이 망가져서 손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부를 수 있어? 침해자라 부를 수 있잖아. 그러면 침해를 이 사람이 당했죠? 그럼 이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요걸 뭐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첫째. 이 사람의 담장이 무너진 이유가요. 이 사람의 담장이 무너진 이유가 첫 번째는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다고 볼게요. 자연재해,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죠? 그러면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 없어? 없죠? 고의 일부러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실수로 무너진 것도 아니잖아. 자연재해 때문에 무너졌죠? 그러면 담이 무너졌으면 이 사람이 우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저 사람의 잘못은 없어. 전혀 잘못이 없는데 태풍 부는 바람에 무너졌다고. 그러면 을이 갑을 보고 그래도 담 치워라. 돌담 치워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예? 있다. 이거야. 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예? 한번 더 읽어볼까? 1번의 오른쪽에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의 발생은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즉 물건이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됐죠. 침해됐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는 인정을 하고 된다. 된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요. 이 사람이 태풍이 불어서 담이 무너졌잖아. 담 치워라 되죠. 근데 지금 정원이 망가져서 손해가 생겼거든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자, 요거 앞으로도 엄청 많이 할 건데, 자, 들어봐. 앞으로도 엄청 많이 할 건데, 기준을 좀 정해놓으면요, 쉬워. 기준을 아주 쉽게 생각해, 쉽게. 자, 앞으로 손해배상하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한 요건인데, 뭐, 복잡한 법적 논리 하지 말고, 그냥 말로 할게.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손해가 생겨야 돼. 저 사람이 잘못하고 그 잘못 때문에 내 손해가 생겨야 돼. 자, 그러면 저 사람의 잘못이 없으면 내가 손해가 생겼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봐봐.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잘못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잘못이 없으면 비록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뭐라고? 없다. 그럼 거꾸로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손해가 없어. 그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나는 손해가 없어.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 기준만 알면 생각보다 쉬운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잘못, 내 손해.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 볼래요? 이번엔 담이 무너진 이유가 태풍이 아니고요. 같은 태자 돌림으로 할게. 태권도라고 아는가 모르겠다. 태권도 뭐요? 발차기. 발차기. 자, 갑이 발차기에서 무너뜨린데 이 담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으로 발차기를 열심히 해서 무너뜨렸죠. 그럼 뭐가 돼? 고의. 왜?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차서 무너뜨렸으니까. 그게 뭐라고? 고의. 이번에는 담을 무너뜨리겠다는 목적, 생각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발차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뭐요? 저녁만 되면 발차기 연습했잖아. 그래서 담이 무너졌죠. 그게 뭐라고? 과실. 발차기를 너무 많이 하면 담이 무너질 수도 있는다는 주의를 했어야 되잖아. 근데 주의 안 했죠? 그럼 뭐가 있다고? 과실. 고의과실 있잖아. 그러면 을은 갑보고 담 치워. 물권적 정형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없다? 왜요?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대충 무리 아시겠죠? 자, 2번 내려갈래요? 한갈로 2번. 줄 거 봐봐.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죠. 다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에서 손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물권적 정권 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률이 병존해서 발생한다. 여기까지. 다시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물권적 정권 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같이 병존해서 어쩐다? 발생한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뭐는 발생하는데? 물권청이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는 안 생겨. 근데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도 발생하고 뭐도 발생한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같이 발생한다. 그 말이야. 그 정도 볼게요.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마무리 지었어요. 넘기시고. 물건의 변동인데 물건의 변동이 뭐냐면 첫째 줄에 줄 거 봐. 첫째 줄에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가. 다시 물건 처분 뭐라고?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예요.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죠. 밑에 거는 볼 거 없어. 이런 거 보실 필요 전혀 없어. 우리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물건 변동과 공시인데 아까 공시를 잠깐 설명했죠. 들어보실래요? 물건은 배타적 권리죠. 따라서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게 뭐라고? 공시. 자, 오른쪽에 공시에 의하 어느 물건에 대한 물건의 변동 과정 및 현재 물건자가 누구인지를 줄거 볼래요?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표상 표지. 그게 바로 공시야. 외부에서 외부에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 공시. 자, 공시 방법. 동산의 경우는 점유 줄 것이고, 동산의 경우는 점유 줄 거고, 점유 동그라미 치고, 부동산은 등기 줄 거고, 등기 동그라미 쳐. 그래서 동산은 점유 누가 사실상 지배하느냐인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야. 부동산은 뭐라고? 등기. 부동산은 뭐요? 등기. 등기야, 등기.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쭉 내려서 공시의 원칙 가실래요? 공시의 원칙 1번 줄 거 봐봐. 물건의 변동은
물건의 변동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는 원칙. 똑같은 말이죠. 물건의 변동은 어찌 된다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를 갖춰야 되죠. 그게 바로 뭐라고? 공시. 그러면 공신이 뭐냐면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공시가 물건 관계를 공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럼 이게 부동산은 뭐로 보여준다고? 등기로 보여준다. 그럼 이게 공신이 뭐냐면요. 공시 방법을 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느냐 이거거든요. 공시 방법,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느냐 이걸 뭐요? 공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공신의 원칙에서 마지막 줄 볼래요? 마지막 줄 보시면 진실한 권리가 밑에서 두째 줄 줄 거 봐. 진실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 그것까지만 줄 거. 진실한 권리관계와 불일치한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 그게 바로 뭐라고? 공신의 원칙인데. 넘겨놓고 설명 들어보세요. 이거 처음 설명 들으신 분은 당황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려니 하고 한번 봐봐.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야. 건물이든 토지든 있어. 근데 이 부동산에 을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예를 들면요. 이 건물의 진짜 소유자는 갑이야. 근데 을이 등기를 해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인데 그중에 서류를 위조했다 볼게. 등기 서류를 위조를 해서 자기 이름으로 뭘 하고 있다고? 등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등기부에는 누가 등기돼 있어? 을이. 그런데 그 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이 책은 12월 지나면 안 볼 거잖아요. 열심히 색깔려서 줄 거 봐요. 뭐해. 12월 되면 1월부터는 안 볼 낀데 그냥 쭉쭉 꺼버려. 자, 그런데 을이 아니고 병이요. 을을 찾아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다. 병이 누구 찾아갔다고? 을을 찾아가서 병이 왜? 등기부를 믿었잖아. 에? 그리고는 을로부터 건물 팔아라 이러니까 팔린다고 팔았잖아. 팔았죠? 그리고는 뭐까지? 이전 등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나 이거거든요. 이 사람 뭘 믿었어? 등기를 믿었잖아. 다시 이 건물이나 토지에 이 부동산에 진정한 권리지 법적인 진정한 권리자는 갑인데 등기부에는 을 명의로 등기돼 있어.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을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해놓고 있었어. 그런데 요 등기를 믿고 병이요 을로부터 부동산을 사서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아온 상태야. 자,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 것도 없을 것도. 예? 없어.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하지 뭐라고? 않는다.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당황한다고. 왜? 우리가 이때까지는 등기가 최고라 했죠. 그리고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는 등기부만 보잖아. 등기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이런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그래서 가끔씩 뭐요? 보도 같은 데 보면 좀 뭐라 표현이 이상하죠. 사기꾼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특정한 부동산을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해놓고 팔아먹고는요. 날라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뭐요? 당해요. 당해.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이 사람 보고 매매대금 돌려달라 하지. 이 사람에게는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죠. 예? 이게 뭐라고?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부정되니까 등기부 믿고 거래한 사람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봐봐. 넘겨서 198페이지 꼭대기에 198페이지 꼭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동산 물건 변동 인정이지만 줄 것이 뭐예요? 부동산 물건 변동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물건 변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옆에 뭘 인정한다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 안 해요. 따라서 동산 점유는 공신력을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요. 부동산 등기는 뭐가 없다고? 공신력이 없어. 그래서 밑에 한 줄 적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보호되지 말라고 않는다. 그래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보호되지 말라고 않는다. 됐죠? 그런 정도 볼게요. 그런 정도. 자, 그럼 이게 문제가 되잖아. 등기부 어디서 관리해요? 법원에서. 누가 관리해요? 법원 공무원이. 국가기관 공무원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적 장부를 믿고 거래한 자리 보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참고로요. 요건 참고로요.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법 체계가 독일법 체계야. 독일법. 그래서 우리나라 법학자들은 독일에 가서 유학을 가서 독일 가서 박사 받아온 걸 최고로 쳐. 법학은요. 저게 독일법이야. 독일법. 그러면 독일에서도 등기부에 공신력 인정 안 해요. 그러면 독일에서도 등기 제도가 있는데 독일 국민들도 등기를 믿고 거래하다가 이게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뭐요 보호가 못 받아. 그런데 독일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독일법 뺏겼으니까. 그런데 독일에는 권원보험 제도 같은 걸 운영하거든요. 권원보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독일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 무슨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공적 보험이야. 아주 이게 일종의 보증법이라 보면 돼.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거래해. 그래서 거래해서 등기 넘겨받았다가 혹시 이런 일이 당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럼 국가가 그 공적 보험으로서 보상을 해줘요. 보상. 그러니까 소액의 보험료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있죠. 일시적으로 냈다가 여행 갔다 올 때 아무 문제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 사람 보험금 받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런 제도를 운영해. 근데 우리나라는요, 독일 제도를 받아들여서 공신력도 인정 안 하면서 권원보험 제도도 운영 안 하잖아, 국가가요. 그래서 왜 이럴까 내가 연구를 했는데 아주 깊은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이니까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요. 왜? 잘 알아서 할 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 이래? 잘 알아서 이래.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잘 알아서 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잘 알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이 있죠. 이거 무슨 요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공인중개사법 있죠. 그 중개실무에 보면 뭐라고 나중에 이렇게 배워요.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 시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되 등기부만 믿지 말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 그게 나와. 그런데 현장에 가서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얘가 아주 몇 년 전이야. 지금은 뭐 하도 자본이 막 대규모 자본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인중개사나 온라인 시장을 갖다가 막 장악하고 이러죠. 그런데 놀라운 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상 표창받고 하는 거 뭐 놀랍잖아요. 자본이 들어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잖아.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개인 사업자가 다 죽듯이. 그 말은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서점이 저는 옛날에 요즘 나도 온라인으로 시키지만 그 영광도서 있잖아, 서면에. 영광도서 들어가가지고 공인사 책코너에 가면 그 당시에는 엄청 많아서 한 출판사가 10개 일이 됐을 거야.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일일이 다 뒤져봤다니까. 뭘 찾으려고? 현장에 가서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단 한 줄이라도 찾고 싶어서 앉아갖고 계속 봤는데 모든 출판사 책을 다 봤는데도 한 군데도 없어.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잔다. 현장에 가서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중개하라. 지도 모르겠지, 글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수년 동안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결과를 발표할게. 그제에 가서 슈퍼집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통반장인데 물어보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참 애매해.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재수잖아, 재수. 독일처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안심하는데 이거는 이런 사람 같은 건 어째요? 가끔씩 보도되잖아. 이런 사람 완전히 재수죠. 운이 나쁘잖아, 운이 나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래야 된다?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야 되지. 등기부막과 믿고 거래하다가 보호되지 않는다. 당황하셨어요? 손님 당황했어.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등기법 배우잖아요. 그죠? 등기법 배우는데 등기부에는요. 등기부에는 요거 배웠어요. 표제부 갖고 오고 배웠어. 그러면 표제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이 건물은 소재, 지번, 면적, 뭐 구조, 용도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럼 갑구에는 뭐가 나와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와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 나와 있죠. 며칠 전에 이제 법대 출신이 아닌 그 후배가 하나 경기도 쪽에 있는데 집 전화가 왔어. 형님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뭐라고 내가 아파트 하나 살라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중개사무소에서 저기 계약하고 왔는데 등기등본을 주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소유자가 없네요. 등기부에 소유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는 없다 이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등기부 앞에 보고 있는데 소유자가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지? 그 말도 안 된다라고 한참 뭐 이런저런 하다가 버뜩 생각나는 게 있은 거야. 야, 니 등기부 앞에 있나? 그러니까 전화로. 예,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노? 이러니까 표제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장만 더 넘겨볼래? 예, 뭐 있노? 갑구요. 그 옆에 봐라. 이러니까, 아, 여기 있네요. 한 장만 넘겨보지. 꼭 앞에지만 봐갖고 소유자가 없다고 난리를 치고 전화하고. 부동산, 뭐요? 중개사 공부 좀 해야 되죠? 갑니다. 198페이지 보시면요. 법률행위, 제목을 법률행위에 의한 줄까? 저 밑에 5번에 법률행위 이해하지 않는 줄까? 자, 그러면 4번은 뭐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 5번은 법률행위 이해하지 않는 거죠. 자, 법률행위 이해한이라면 머릿속에 뭘 그리라? 계약. 법률행위란 뭘 그리라고? 계약. 그래서 186조 보시면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보면 줄 것이고 등기하여 등기하려 계시죠. 우리 혹시 앞에 지지난주에 배우신 분은 이렇게 했고 안 배우신 분도 1월달에 더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 그랬어? 매매를 하고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대금 다 줬을 때 소유권 취득에 대금은 안 줬더라도 등기 넘겨받을 때 소유권 취득에 등기야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라고? 등기해야 돼. 따라서 한갈로 2번 내려가. 한갈로 2번. 목적 부동산에 인도, 부동산 넘겨받는 게 인도야. 인도나 명도는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에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거죠? 체크해봐.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에 등기를 이전했죠. 그러면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라고 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108조인데 잠깐 쳐다보실래요? 8개 물권 중에서 등기가 되는 권리가 6개고요. 안 되는 게 2개야. 그럼 공부할 때 등기되는 6개 외우려면 숨 차죠. 그럼 뭐만 외우면 돼? 등기 안 되는 권리 2개만 외우면 되죠. 됐어? 공부할 때 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2번의 둘째 줄에 양갈로 2번 둘째 줄에 부동산 점유권만 줄 거 봐. 점유권. 옆에 유치권 줄 거 봐봐. 점유권하고 뭐하고? 유치권하고는 옆에 물권 적용이 없다는 말은 등기 X라고 적어. 등기 안 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하고 싶어도 못해. 자, 8개 물권 중에서 뭐하고? 봐봐. 뭐라고? 점유권하고 뭐라고? 유치권은요. 등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뭐라고? 없다. 등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왜? 등기 사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 밑에 가서 5번 내려갑니다. 법률행위 이해하지 않는 건데 법률행위 이해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이죠. 187조 볼게요.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규정 체크하시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 요하지 않는다가 체크하시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등기 안 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체크하시고 198페이지 마지막 198페이지 제일 밑에 187조 됐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 요거 앞에 배우신 분 한 번 했던 거야. 한 번 더 할 테니까 봐봐. 갑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분을 뭐라 불러? 피상속인이잖아. 살아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이잖아. 그럼 요 사람이 집을 한 채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집 한 채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요 사람이 아들 명의로 상속 등기 안 하고요. 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등기가 남아있다고. 그러면 여전히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다. 아니다. 소유권은 상속인 넘어갔다. 예?
아니, 상속은 자동으로 넘어가버려요. 다시 상속은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안 해도 비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이라는 전제하에,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있다는 전제하에 해야 돼.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등기돼 있는 부동산을 아버님한테 돌아왔죠. 근데 아버님이 상속 등기 안 하고요. 다시 돌아가시고 내가 있잖아. 그러면 등기는 누구인데 돼 있어?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잖아. 근데 소유권은 누구인데 넘어왔어? 내인데 이미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하잖아요. 예. 이해됐어? 그런데 내가 상속받은 재산을요, 처분하려면 어째 이래? 등기를 하고 팔아먹어야 된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다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볼 땐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근데 뭐라고? 등기 안 하면 이걸 뭐 말한다고? 처분하지 못한다고. 됐어요? 자, 그럼 이번 소리는 상속만 볼 거야. 자, 오른쪽 페이지 봐봐. 오른쪽 페이지 1번에 세 줄 오른쪽. 1번에 세 줄 오른쪽에. 예를 들어 다음에 줄 거 봐봐. 갑이 사망하고 위에서 셋째 줄 오른쪽. 위에서 셋째 줄 오른쪽.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을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을은 상속에 의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라고 한다. 그러면 양갈로 2번 내려갑니다. 양갈로 2번에 두 줄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양갈로 2번 할 때는 그때 봐. 왼쪽에 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내가 그랬잖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제발 좀 두라고. 양갈로 2번에 두 줄 오른쪽에 뭐라고 있어? 줄 거 봐.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뭐 했다고? 처분했죠. 그럴 때는요, 상속인은 상속받은 토지를 뭐 해야 된다?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나서 상대방이 뭘 해야 된다고? 이전 등기해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물건 배정에 의해서 등기 나오죠. 6번은 등기 나오죠. 그러면 잠깐 쳐다봐. 등기는 어디서 배워요? 공시법 시간에 배우죠. 공시법 시간에 뭘 배워요? 공시법 시간에 뭘 배워? 부동산 등기하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인가 법도 이름도 잘 기억 안 난다. 뭐요? 지적법 배우잖아. 그러면 등기는 여기서 배우기 때문에 등기법을 따로 배우잖아.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 안 배워요. 다만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등기 관련 문제가 나오면 다 친절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02페이지를 가시면요. 동산 물건 변동 나오죠. 202페이지 찾았어? 동사는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니까 X 넘겨. 204페이지. 물건의 소멸 찾았어요? 체크할 때는 체크세요. 나중에 이런 얘기 오늘도 하겠지만 나중에 이런 얘기를 내가 덜어 해. 제가 강의도 한 20년 됐지만 학원도 한 8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걸린가 안 걸린가를 일반 강의하는 사람하고 달라서 내가 좀 잘 알아. 그런데 봐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외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년에 꼭 합격해야 되는 절박감이 있는 사람하고 아이고 합격하겠지. 뭐라면 내 떨어지면 누가 떨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누가 빨리 잘 걸릴 것 같아. 절박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절박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죠? 잘 안 되더라고. 왜요? 절박감도 적당한 절박감은 되는데 아주 강한 절박감은 안 돼. 왜? 금방 내가 제키라 했죠? 이거 X 제키라 했죠? 절박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에 가면 못 제켜. 왜? 내 걸려야 되는데 이건 아무 없잖아. 지금 믿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가. 그래서 제키라는 거 못 제키고 나중에 7, 8월에 문제집이 나오면 저는요 웬만하면 미리 풀어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 풀 것 중에서 요거 제키소리하고 미리 불려들어. 다음 주에 있고 이제 강의할 내용 중에 미리 예습해오지 말고 제키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째요? 고마워요 이라고 막 제켜. 그리고는 더 없어요 이래. 근데 절박감을 가진 사람은 집에 가면 못 잔다? 못 제켜. 왜? 이건 안 나오면 웃잖아. 내년에 걸려야 되는데 이거 나오면 웃잖아. 그러다가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놓쳐본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내 아니면 누가 걸리리. 응? 특히 믿게 생겼죠? 믿고만 따라와 믿고만. 지금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 분이 딱 3분 계시네. 204페이지 가실래요? 자, 204페이지 물건의 소멸인데 목적물 멸지를 찾았어요.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갖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이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뭐라고? 예? 화재로 소실 전소된 거야. 화재로 소실 전소된 거지 싸운 아니야. 그 화재로 전소돼서 재만 남았다.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다. 이런 걸 우리가 멸실이라 그래. 멸실. 그럼 부동산이 멸실됐죠. 자, 그러면 소유권 없어졌을까? 소유권 남아있을까? 자, 불나서 재만 남았어. 갑의 소유권 없어졌을까? 소유권 남아있을까? 예? 자, 남아있는 거 그렇죠? 그럼 자, 아까 물건이 뭐라 그랬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라고 그랬잖아. 물건이 지금 없어졌잖아. 권리가 없어지지. 그러면 소유권 뭐야? 없어져. 그걸 감당하면 묻잖아. 당연히 물건이 없어지면 내 집이 있다가 집이 없어졌잖아. 그럼 집 소유권도 없어져야지. 그럼 이번에는 이 집의 전세권은 어째까? 집이 불나서 재만 남았어. 전세권도 소멸할까? 전세권은 존속할 것 같아. 예? 지금 존속한다고 하시는 분 머릿속에는 전세금 들어가 있지. 물건이라니까. 물건이 없어지면 권리. 전세금 없어져. 그러면 전세금도 없어져? 아니야. 전세금은 이 사람이 돌려받으니까 돈 생각하지 마. 물건은 없어져.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건은 없어진다. 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04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1번 204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1번 줄 꼽질래요?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해요. 다시 목적물이 멸실됐다면 물건은 절대적으로 짠다. 소멸해요. 그 다음에 다만요. 요거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이게 낙동강이라고 생각하세요. 낙동강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하나 갖고 있고요. 이게 토지에 쪽파 농사 짓고 있다고 볼게요. 낙동강변에서. 근데 강줄기가 강이 흐르다 보면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죠. 뭐라 그래? 흙을 쓸어 내려가잖아. 이렇게 자꾸. 그래서 세월이 자꾸 흐르니까 강줄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이 없어졌죠. 이 땅이 뭐가 됐어? 하천으로 되거나 바다로 됐어. 그러니까 그 토지가 있다가 내 토지가 하천이 되거나 바다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런 걸 포락이라 그래. 일제시대 때 이 한문을 왜 아직도 쓰는가? 뭐 어쩔 수 없죠. 판례가 포락이라 했으니까. 이걸 포락이라 그래.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소유권이 없어져 그대로 남아있어? 없어지죠. 왜? 토지가 없어졌잖아. 토지가 없어지니까 소유권 없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없어진 상태로 세월이 지나다가 4대강 사업을 한다고 다시 물줄기를 원래 상태로 되돌렸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뭐요? 흙을 다시 쌓아가지고 토지를 만들었잖아. 이걸 성토라 그래. 토지를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되살아날까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걸 물어보는 건데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어. 이게 여러분 되살아날 것 같아 안 살아갔대? 이 사람의 땅은 지금 어디가 있어? 원래 땅은? 태평양 바다가 있지 뭐. 저 태평양 바다 쓸어내려갔잖아. 이 새로 만드는 땅은 이 사람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두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오른쪽에 토지가 포락됐죠. 포락이 무슨 뜻이다? 토지가 뭐라고 뭐 되거나 하천이나 바다로 된 경우. 하천이나 바다로 된 경우. 하천이나 바다로 된 경우야. 이게 포락이야. 토지가 포락이 되고 나서 토지화 되더라도 성토 토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말라고 않는다. 여기까지 됐어? 그 정도만 보시면 돼. 밑에 소멸시효 가는데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우리 취득시효는 좀 이따가 다 잠깐 보게 될 때 소멸시효가 뭐냐면요. 봐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라고 생각해버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어쩐다? 소멸. 다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어쩐다? 소멸한다. 그게 소멸시효고. 조금 이따 우리 취득시효 잠깐 볼 건데 그러면 취득시효는 뭐야? 취득시효는 뭐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뭐 되는 거라? 취득.
다시 일정한 기간이 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게 소멸시효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지나면 권리가 취득하는 취득시효야. 그럼 소멸시효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 그냥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술집 외상값 소멸시효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이 중요한 걸 몰라? 예? 그렇게 안 길어. 얼마? 1년. 자, 감동해줘서 고마워요. 자, 쉽게 생각해. 뭐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먹고 마시고 뭐 자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음식값, 술값, 숙박비 이런 등등등등은 전부 1년이야. 그러면 1년 지나면 더 이상 안 갚아도 돼. 근데 문제는요. 내가 술집에 외상값이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전화 오잖아요. 빨리 외상값 갚아 전화 오죠. 전화 오면 1년까지는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1년까지는. 만일에 안 받죠? 그러면 사장님이 열받으면 소송 걸잖아. 소송 걸면 판결 받죠? 그럼 그게 10년 돼. 우리가 뭐든지 판결 받으면 시효가 얼마나 된다고? 10년. 그러니까 어째 이래? 1년 동안은 전화 잘 받아야 되죠? 요새 바쁘다고. 곧 들릴 기라고. 1년 지나면 쌩 까면 되죠?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일반적으로 돈 빌려준 거 있죠? 이게 일반 채권이라고 나중에 배워. 그냥 돈 빌려준 거. 그럼 우리 담보 안 잡고 그냥 돈 빌려준 걸 일반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요거는 알아야 돼. 10년이야. 그러니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라고? 10년. 그럼 내가 누구인데 돈 빌려주거나 뭐 빌려줬죠? 10년 내에 못 받으면 더 이상 법적으로 못 받아. 다만 아까처럼 어째요? 10년 되기 전에 뭘 하면 돼? 소송 걸어서 재판에서 판결을 받죠? 그러면 다시 얼마나 연장된다? 10년. 됐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소송 걸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게 소멸시효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은요? 물건은요? 물건은 종류 8가지인데 8가지에 있어 소멸시효 권리는 없어요. 그럼 요거는 간단히 봐. 요거 나중에 배우냐. 지상전세 지역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소멸시효 걸려. 그럼 내가 지상권자인데 20년 동안 지상권 행사 안 하면 소멸한다. 그래서 간단히 체크만 하세요. 여러분 아직 지상지역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무슨 말만 아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요것만 칠게요. 용익물권, 갈로의 지상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한다. 그것만 줄 것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상지역권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소멸시효가 뭐라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어쩐다? 소멸. 나머지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에 혼동까지 보도록 할게요. 시간 되지? 혼동까지 볼게요. 혼동이 뭐냐면요. 혼동 찾으세요. 혼동 찾았어요? 혼동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놓은 거는 지금 보면 안 되겠다. 그럼 예를 들면 요거 봐봐. 혼동도 우리가 앞으로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제한 물건 배울 거거든. 이걸 배우고 나야 이제 제대로 보는데 오늘은 혼동의 원칙만 볼 거야. 혼동의 원칙인데. 자, 대표적인 요거. 갑이라는 사람이 집 한 채 갖고 있어요.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소유권 있죠. 그럼 이 집을 전세 줘도 되고 저당 제표도 되잖아. 그럼 우리가 제일 쉬운 전세권이라고 볼게.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이 집을 전세 줬다고 볼게. 근데 전세권자가 집을 매입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저당권자도 매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 집을 사서 등기 넘겨받으면 뭘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하죠. 다시 내가 이 건물을 하고 난다고 전세하다가 이 건물을 사버렸어. 그럼 뭘 취득한다고?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고, 이 사람의 소유권 없어지고,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했죠? 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고.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전세권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잖아. 내 건물에 내가 전세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게 혼동의 원칙이야. 혼동의 원칙이 뭐냐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한 사람에게 기속됐죠?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한 사람에게 기속되면 뭐가 소멸해? 제한 물건.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한 사람에게 가져. 뭐가 소멸한다? 제한 물건. 그러면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져. 저당권이. 그래서 혼동인데 물건이 혼동인데 넘기세요. 그건 지금 볼 단계가 아니야. 넘겨. 1번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의 혼동 동그라미 기억 원칙만 볼 거예요. 원칙요. 자, 줄 거 볼래요?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히 기속했죠. 제한 물건이 원칙으로 소멸해요.
다시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하게 기속하면 뭐가 제한 물건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죠? 옆에 예를 보면요.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치르겠죠. 그럴 때는요.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게 혼동이 뭐라고? 원칙. 지금 예외는 볼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